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보안 규정이나 혹은 문서 관리 규정과 같이 영업비밀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는 규정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관리의 관점에서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 규정에는 영업비밀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영업비밀에 어떠한 표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고 관련 판결들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 선고들을 고려해서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서 비밀유지 서약서 양식을 구비해서 임직원들로부터 이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입사 시 그리고 퇴사 시에 모두 진구를 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받아놓거나 혹은 이제 해당 직원이 부서를 이동하거나 혹은 승진하거나 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업비밀에 영업비밀임을 표시하는 것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3자가 우리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그 자료에 대외비 혹은 영어로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이제 출력물, 하드카피의 경우에는 표지나 문서의 상단 혹은 하단에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드카피로 나오는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워터마크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명에 혹은 문서 내부에 모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업무나 담당 업무나 직급 혹은 직원이 다루는 정보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분류하고 실제로 해당 영업비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직원만이 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통제는 해당 파일에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각 폴더별로 접근 가능 임직원을 지정해 놓고 그 임직원들만 그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규정과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규정과 제도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실제로 만들어준 그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도 비밀관리성 인정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영업비밀 교육 실시를 비밀관리성 인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담당자로서는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영업비밀 관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육자료 혹은 이제 그 교육을 했다는 출석부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CCTV가 돌아가고 있으면 나의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영업비밀 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임직원들한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지를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로 외부로 이메일을 송부하거나 출력하는 경우에 그 로그를 남겨놓고 로그를 남겨놓는다는 점을 직원들한테 알려주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법원은 USB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개인 메일 사용, 그러니까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노트북, 공용 노트북이나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마찬가지인데 개인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영업비밀 관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관리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회사가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각 기업의 규모, 특성,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직원들의 특성, 성격 등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도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